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1부에서 로봇 관련된 테마 이야기를 좀 진하게 나눠봤다면 2부에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첫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투자 계획은 잘 실천하고 계신지도 점검해보고요. 앞으로 2022년에 더 유망할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제대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수석위원님 모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네, 주식불패 박원재 수석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박 수석위원님과 함께 이틀 연속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네요. 네, 이틀 연속 새해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이틀 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맞아요. 네, 저희 수석위원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미리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질의 시황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열린 지 이틀밖에 안 돼서 네. 오늘은 좀 어떠려나 하고 보니까 실망이죠. 네, 아니 저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좋아서 우리는 미국 시장 보고 이거 부푼 가슴을 안고 뛰어든다. 우리는 항상 가슴을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요. 실망입니다. 약간 청개구리처럼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좋았다 그러면 좀 기대를 덜려고요, 이제는. 근데 미국 시장이 참 대단해요. 네. 어제 애플 주식 그렇게 큰 무거운 주식이 네. 3%씩 뜨고 특히 테슬라 하루에 13% 상상이 잘 안 가죠. 대단합니다. 예. 네. 근데 덩치가 삼성전자의 3배.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하루에 13%, 우리가 삼성전자 13% 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유,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네. 미국은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서학으로 가시는 투자자들 마음도 이해됩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네. 됩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뉴욕 증시가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좋으려나 하고 기대했는데 눌러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틀리죠. 미국은 세상의 중심이 됐어요. 더군다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세누라직을 한껏 땡겨서 네. 그 뿌린 돈으로 지금 엄청나게 자산을 축적해놨죠. 그러니까 풍요롭다는 얘기죠. 네. 돈이 많아요. 부럽다. 네. 우리는 이제 거기에 어쨌든 우리한테도 혜택이 오는 게 숟가락질을 얻는 거죠. 네, 그렇죠. 수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달러를 갖고 오고 있는 건데 우리도 나쁘지 않아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경신을 하죠. 네. 아쉬운 거는 지난달에 살짝 적자가 났어요. 삐끗했죠. 네. 적자가 났는데 요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오늘은 네. 22년 이제 새 출발해서 이틀 지났으니까 네. 연말에도 했는데 오늘 좀 시장이 기본적으로 물결이 살짝 바뀌는 것도 있어요. 오, 네. 그런 걸 포함해서 21년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오늘 시장은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미국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자, 작년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지금 시장을 이해하려면 작년 연말의 시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 시장이 11월 이때 출발할 때 포인트가 한 2200포인트 수준 돼요. 그럼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1000포인트가 올라요. 1000포인트니까 2200에서 1000포인트니까 근 한 48% 이렇게 오른 건데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우리 소위 얘기하는 동학 개미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거 뭐 국민주 열풍이 불었죠. 그냥 누구나 다 알만한 주식을 사면은 그게 돈이 됐어요. 삼성전자도 그랬고 삼성전자가 뭐
5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으니까 삼성전자로 100% 수익 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달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때 이제 알만한 주식들이 다 가죠. 자동차, 현대자동차. 집에 뭐 가전 뭐 쓰죠? LG전자. 그렇죠. 네. 가전하면. 이런 거 네. 그냥 그 가정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접해볼 수 있고 이런 기업들 주식 뭐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폭발적으로 나는 거를 보고 너도 나도 포모를 외쳤죠. 야, 나만 주식을 안 해서 나만 벼락 꺼지네. 나도 주식해야 되자. 그래서 계좌가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모두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 그 다음에는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쯤 되니까 시장은 주춤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요 구간이에요. 요때 구간이 이제 지금하고 잘 봐야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야, 이제 뭐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해서 미 연준의 금리가 1.1에서 1.7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그동안에 잘 가던 주식들 다 쉬고 경기 민감주가 움직였어요. 이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화학, 철강, 뭐 조선, 기계 이런 것들이 이때 움직이죠. 왜 그러냐 하면 야, 이제는 이제 작년부터 이게 나왔던 실적 장세의 이행. 야, 유동성은 이제 좀 쉬고 기업들이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좀 찾아볼까 하고 찾았더니 이런 경기 민감형 주식들이 이제 점프를 했는데 1.7%에서 금방이라도 2% 뚫을 것처럼 했던 금리가 이게 웬일입니까? 쭉 가라앉아요. 야, 아직은 경기가 그렇게 기대할 게 없나 봐. 피크아웃이야. 야, 그리고 이제 공급난이 막 이어지죠. 야, 원자재 수급이 안 된다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얘기 나오고 야, 물건을 달라는데 예전이면 전화 걸면 새벽 배송됐던 물건들이 야, 새벽 배송은 보사하고 이제 적시에 물건이 안 나오는 just in time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기업들이 경영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야, 이거 경기 예측이 좀 어렵네. 경기 좀 쉬워봐. 그러면서 시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색깔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다시 성장주로 가요. 다시 성장주로 가서 이 하반기에 누가 패턴을 봤냐 하면 2차 전지 소재주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내내 꼼짝도 안 하던 2차 전지의 시대가 이제 폭발을 하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제 쇼크가 나오면서 9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얼굴색을 바꿨어요. 야,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물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다 준비됐다. 테이퍼링과 금리는 전혀 별개의 이슈고 금리 인상까지는 아주 멀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9월 달에 가서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러면서 야, 그러면 이거 금리 인상을 좀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다시 성장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들어오죠. 메타버스, NFT, 게임, 플레이 투 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길게 보면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이렇게 4번 정도의 흐름이 진행됐었죠. 이 하나하나의 흐름의 퍼포먼스가 아주 놀라워요. 첫 번째 퍼포먼스 구간은 축제였죠. 왜 그러냐면 문제가 너무 쉬웠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주식들을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주식 열풍을 하게 만든 1등 고신이 이 구간입니다. 대형주 너도 나도 주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구간은 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와 경기의 상관관계를 알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뭐 포스코나 이렇게 추춤추춤 올라가는데 이게 왜 가지?
왜 가지? 뭐 이러면서 포스코 강판 이런 거 막 점프해 가는데 이거 현대제철 이런 게 가는데 지금 따라사도 되는 거야. 이런. 그래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중심으로 이렇게 출발할 때는 수익률이 놀라웠죠. 기본적으로 100% 깔고 들어갔죠. 100에서 200%, 심하게는 300%. 이 짧은 시간 내에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이때도 이미 작년 그 전년도에 2차 전지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원래 한번 먹어본 사람이 또 잘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니아 중심으로 좀 챙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새는 뭐 메타버스 얘기 안 하면 시장 얘기를 못 하죠. 메타버스, 플레이 투 원, 뭐 게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쪽으로 또 그럼 한번 순환도를 보시면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순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게 22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항상 반복을 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일단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대부분은 처음에 의심하다가 언제 확신을 갖냐면 시세의 끝 무렵 한 7군원선, 8군원선 넘으면은 여기서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들어가도 비중을 요만큼 들어갑니다. 요만큼 들어가서 내 생각이 맞고 저 사람 말이 맞나를 테스트해봐요. 테스트해보다가 이게 너무 잘 맞아. 그러면 아주 확신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지금 사도 이만큼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너도나도 다 합니다. 방송 틀면 그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 갑자기 여기에서 그렇게 조심하던 손이 이때 용감해지니까 여기에 그냥 엄청 치러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순간에 물결이 바뀝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뱃머리를 싹 돌려서 전에 흘렀던 거는 쭉 쉬고 이부자리 깔고 눕는 겁니다. 저쪽에 또 파고가 올라와서 올라요. 그러면 이 초기의 모습에 다들 또 의심을 합니다. 야, 이거 바뀐 거 맞아? 아무도 초기엔 대답 안 해요. 좀 더 지켜보고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이제 누구도 확신 있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중간쯤 넘어가면 확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매니아 중심으로 올라왔다가 마찬가지로 7, 8, 9능선 올라오면 모두가 합창을 합니다. 야, 아직도 그거 갖고 있어. 바꿔야지. 가만히 한번 작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투자했는가. 그리고 또 이제 모두가 올라타면은 어떻게 되죠? 물결이 또 싹 바뀌어요. 여기 물 빠져요. 야, 물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누가 옷 벗고 수영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이미 다른 물결이 와서 저쪽에 파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나는 물렸어요. 난 8군능선에 들어가서 잠깐 기분 좋았는데 이제는 8군능선에 들어간 주식이 지금 4분능선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내 계좌의 손실률이 30% 돼 있는데 이쪽은 30% 올라 있어요. 또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야, 너 아직도 거기 있는 거야? 이 파도를 타야 되는데 또 유혹을 합니다. 자, 1번에서 8군능선 올라가서 4분능선에서 털고 나갔어요. 여기서 30% 손실 났습니다. 2분능선 여기선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변함없이 또 똑같이 8군능선에 타가지고 또 4군능선에 옆에 보니까 또 파고가 올라와서 탔어요. 그럼 30% 손실 난 거에서 또 30% 나면 이제 30%만 남습니다. 3번 하면은 계좌가 그냥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시장은 항상 똑같아요. 시장은 항상 똑같은데 이걸 피하려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략이 있어야 됐다 그랬죠. 모든 걸 한 타이밍에 모든 걸 한 번에 걸어서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장을 이렇게 쭉 1년 올해 새해니까
올해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고요. 그러면 일단 그룹핑별로 특장점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이 금리가 갑자기 어제 9% 상승을 했잖아요. 금리가 9% 상승을 했어.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왜? 이때 그랬잖아요. 4월 달에서 6월 달 갈 때 금리 급등과 더불어서 뭐가 움직였죠? 경기 민감주가 움직였죠. 그죠? 오늘 뭔 일이 있었나요? 어제 미국 금리가 내내 안 움직이던 게 10년물 금리가 9%가 올랐다는 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라면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제반 지표를 이렇게 쭉 봅니다. 그거 왜 보나요, 그거를? 아침마다 방송 틀면 뭐 다우지수는 어떻고 S&P가 어떻고 유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원유는 어떻고 뭐 쭉 불러요. 거기다가 뭐 CPI, PPI 알아듣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용어를 하는데 이거를 힘들더라도 투자자라면 정리를 좀 하고 가면 편해요. 이 지표와 시장 간의 연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항상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투자자가 아침에 눈 딱 떠서 지표를 쭉 한번 훑어보는데 한 10분, 15분 걸리죠. 이런 지표를 다 둘러보는데 주요 종목하고. 그 15분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눈에 띄는 지표가 나오면 야, 오늘 시장은 그럼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표를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 뭐 예측이 가능했겠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내 예측이 100%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기준점을 갖고 나의 자산 비중에 얼마를 이쪽 흐름으로 한번 놔봐야겠다는 전략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다음에 지금 흐름 나왔고 그 다음엔 어떤 흐름이 나올지 또 순서도를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순서도를 준비해서 그 다음에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세트, 매뉴얼 이런 걸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는 좀 바빠요. 이 매뉴얼을 계속 리뉴얼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누가 찾지 않아도 나는 준비하고 있다가 시장에서 이렇게 물결이 바뀌는 모습이 보이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내가 임의대로 리셋을 해놔야죠. 그죠? 그리고 바로 응답이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싼 구간이니까 나는 여기서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이게 투자입니다. 투자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금방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작년 흐름 보면 아마 지금은 이제 대부분 메타버스나 NFT나 게임주에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쪽에 많은 비중이 또 몰려 있을 텐데 오늘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블랙박스 시간, 블랙 라벨 시간에서 네.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성장주에 따라가기보다는 가급적 뭐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때는 잘 안 움직였지만 지금 제법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지금 좋아 보여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추정이 되는 경우라면 해도 돼요. 근데 전혀 내가 지금 업사이드, 다운사이드를 계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 사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 제가 쭉 방송을 이렇게 상담 방송 포함해서 해보니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뭐 딱히 실수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뭐 틀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틀면은 뭐 지금 좋은 거, 뭐 인기. 그러니까 또 그렇게 안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 함정을 벗어나지 않으면 계좌 수익 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되 내가 분별을 해서 내 스스로 이게 지금 위치가 도대체 얼마 남은 거야? 라는 걸 판단을 해서 이거 뭐 지금 들어가가지고 거의 설거지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방송에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죠. 안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야,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서 이걸 먹겠다고 내가 이 위험을 줘야 되냐는 거죠. 주식은 항상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과 기대 손실을 비교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대 수익이 기대 손실보다 2배는 높아야 돼요. 지금부터 올라가서 2배 먹을 확률이 여기서 잘못 걸려서 뚝 떨어질 확률보다 2배는 높아야 우리는 투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 군민주열풍 불 때 대표주였죠.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마음은 편해요. 좀 물리면 시간이 되게 해결해 줍니다. 기다리면 돼요. 삼성전자 물려가지고 뭐 투자 신생이 실패하거나 이러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작년에 좀 안 좋은 흐름이 있을 때 삼성전자 투자해서 물리면 일단은 그래도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면은 올라올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좀 지루할 뿐인데 기회비용. 근데 나중에 보면 제가 정말 장기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게 20년 동안 100배가 났는데 이 100배를 알면은 누가 이거를 중간에 팔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못 해요. 제가 2000년도 한번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쭉 올라가서 5배 오르다가 70%가 빠지잖아요. 70%가 빠지니까 다 팔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견뎠으면 저 꼭대기에서 물린 거를 갖고 견뎠으면 지금 어떻게 됐다? 50배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방향성과 내가 버틸 수 있는 주식과 버틸 수 있는 주식은 계속 경쟁력을 갖고 EPS가 올라가는 주식. 이거는 내가 견딜 수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전략이 좀 달라야 돼요. 그 대신 장기간 인내할 수 있는 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생각대로 좋아지는지를 꾸준히 추적해야 되고 어쨌든지 삼성전자가 여지없이 우리는 지금 시계열 짧은 시간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많이 물려 있죠. 8만 원 후반대에서 9만 원대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있으니까 여전히 많이 물려 있고 아직까지 이 가격이 회복이 안 됐는데 그러나 올해는 회복이 될 확률이 대단히 개인적으로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이 가능한 그런 섹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경기 국면의 주식이었고 그 다음에 국민주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경기 관련 대표주는 아무래도 포스코 이걸 잡아봐야겠죠. 포스코가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오르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이 구간에 쭉 올라갔어요. 이게 작지가 않아. 25만 원에서 40만 원이니까 이 수익률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식들이 무겁지 않아요. 근데 또 이제 이 꼭대기에 사 있으면은 지금까지 계속 물려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두 가지 관점이라 그랬죠. 그동안 중간재산업은 중국이 공급 과잉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중국이 생각대로 감산을 유지하고 철강 수요는 작년에 5% 증가해서 폭발적이었고 올해도 한 2% 수요가 증가합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예상대로 감산을 진행하고 오버캐파로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안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총량으로 볼 때 철강제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이 부족분을 메꿀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럽
보면은 유럽이 대체적으로 한 1.6억 톤 캐파에 수요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바 캐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뭐 재난 많고 또 앞으로 신재생을 많이 하니까 풍력 타워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게 다 철강제 소요인데, 그 철강제의 전방 소요가 가장 기본이 이제 건설,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장으로 있는 조선, 이게 기본으로 있는데 그 밖에 산업 기계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신재생 분야의 이제 해상 풍력 타워 뭐 이런 게 이 정도로 지어진다면 이 수요도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ESG라는 게 생기잖아요. ESG.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뭐 페널티를 물려서 앞으로 탄소 배출하면은 이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에너지하고도 맞물리는데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철강을 고품의 철강을 싸게 하려면 고로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고로라는 게 이제 그 코크스 석탄을 이렇게 진흙에서 만든 석탄 덩어리와 철광석을 이렇게 그 굴뚝에다가 놓고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광석에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광석을 분리를 하려면 철광석이라는 게 이제 품위가 이 철만 있지가 않아요. 산소가 있거든요, 산소. 그래서 산화철이라 하죠. 이 산소를 떼내야 돼요. 이 산소를 떼내려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왜 석탄을 떼느냐 하면 석탄에 이제 탄소가 있잖아요. C. 그래서 요거를 결합해서 불을 붙이면 요 산소가 CO2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서 야, 이거 뭐 철광 너희들은 앞으로 고로 굴뚝 떼지 말라는 거예요. 석탄 집어넣고 떼지 말고 요 산소를 달리 분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수소를 넣으면 돼요. 수소. 수소를 넣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H2O. 예, 물이 돼요, 물. 그래서 이걸 수소 환원 제철이라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말은 좋은데 고로를 부수고 수소 환원 제철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기업 단위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문제는 아직도 철기 시대인데 철은 누가 공급하냐는 거죠. 기업이 그냥 이게 지구를 위해서 탄소 줄이지 말라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다 내 돈 들여서 이게 고로 폐쇄하고 수소환원 제철 만들었는데 값을 한 5배 받아야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동차 값도 5배, 배 값도 5배. 이게 그린플레이션입니다. 이게 한 번에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공급난이나 원자재난이나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요인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투자자는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죠. 이 물건 없이 살 수 있는가? 철 없이 인류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 수소환원 제철을 기왕에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파이낸스 공법이라고 이미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규모가 크지를 않아요. 고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산출하게 되면은 생산량이 한 500만 톤, 700만 톤, 1000만 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파이넥스로 수소환원 제철로 하는 건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공장 규모도 작고 그저 한 50만 톤, 30만 톤 이렇게. 그래서 총 하는 게 한 300만 톤. 그러니까 포스코 전체로 총 생산량이 한 4,200만 톤 되는데 그중에 한 300만 톤인데 이게 작은 건데 문제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은 포스코는 전 세계 어떤 철강사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로 돌아서는 거고 그럼 기업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봤으면 이제 한번 경쟁력을 보는 거죠. 재물을 쭉 봐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나오나.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2005년, 6년, 7년 이렇게 좋았을 때 영업이익률이 세상에
철을 팔아서 영업이익률이 20%가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데 아니 철강제를 팔아서 20% 마진을 난다고? 그러니까 억을 팔면은 2천만 원 수익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ROE가 높아지니까 평가가 높아져서 그래서 6조 정도의 6조 남짓한 이익으로 주가가 70만 원을 찍었죠. 사람들이 야, 이 기업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좋구나. 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기업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20% 마진이 나도 누구도 말을 안 해. 요즘 같으면 자동차 회사나 정강 회사들이 다 쓰이잖아요. 자동차, 조선, 뭐 건설 이런 회사들이 국민 경제에 밀접하고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겠죠. 야, 무슨 철강 회사가 20% 마진 남기면 이 중간재인데 최종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막 저항이 심하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어디까지 떨어졌냐 하면 4%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돈을 벌어도 ROE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기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어이구 영업이익률이 12% 15% 이렇게 올라와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 투자자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야, 뭔지 모르지만 철강 회사들이 협상력이 무지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 뭐 1% 4% 이렇게 영업이익률 내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아졌을까요? 이걸 가격 전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격 불러도 저쪽에서 노를 못해요. 콜 해야 됩니다. 왜요? 딴 데 주니까. 요새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 영업이익률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뭐 인피니온이나 NXP나 뭐 이런 기업들 영업이익이 거의 뭐 더블로 뛰고 있어요. 왜 그래요? 가격 전가가 되니까. 어차피 줄 서 있으니까 내가 골라서 팔 수 있어요. 그게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쭉 올라가고 그러면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야, 이 기업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가격 전가가 되는 기업을 골라라. 가격 전가가 되는 거 아닐까요? 살짝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이거 항상 시장은 독해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안 되면 맨날 차트 봐야 독해력이 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시장 보는 법이 이렇게 좀 체화되면은 뭔가 시장의 물결이 바뀔 때 내 나름대로 시장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위치에서 포스코라는 기업을 어떻게 투자 관점에서 평가를 할까? 그런 거를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왜 주식은 가면 다 똑같이 가잖아요. 오늘 똑같은 게 오늘 금리가 오르니까 뭐가 갔죠? 경기민감주 다 갔죠. 화학. 그동안 얼마나 바보짓 했어요. 화학, 철강, 조선, 기계. 이게 다 뭐죠? 작년 3월에서 6월까지 금리가 올라갈 때 경기주도.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하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간다며요. 그럼 이 기업들 실적이 어떤가 한번 펴보시면 맨날 입 나왔던 게 뭐죠? 야, 이렇게 훌륭한 실적을 내는데 주가는 왜 안 가지였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실적을 내는데 주가는 왜 안 가지?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피크아웃인데 가격 전가가 되면서 수급이 좀 풀린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섹터마다 다 틀려요. 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수급에서 공급 과잉 요인이 있는 게 많고요. 또 나프타 가격과 이 스프레드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화학 그 밸류 체인을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좀 단순한 것들은 좀 판단하기는데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야, 이거 물결이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벼락 맞은 섹터가 게임 섹터하고 이런 쪽이죠. 뭐 요새는 TV 틀면 다 게임 얘기만 했잖아요. 야, 뭐 게임 위메이드가 뭐 드레이코 해가지고 이거 뭐 가치가 올라가서 이거 새로운 세상을 열고 NFT 연계하고 코인 연계해서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래더라. 아, 이게 뭐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초기에 이제 누군가 참전을 했다면 이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이 위에서 이제 이익 일부 실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그렇게 많이 못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갖고 있잖아요. 단가가 다 2단가잖아요. 2단가에서 오를까 내릴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확히 모르죠. 여기서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게임 100개를 여기에 생태계에 집어넣어서 모두가 여기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면 그야말로 유이메이드라는 기업이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 수도 있겠죠. 그런 꿈을 갖고 투자를 하겠지만 만약에 생태계 조성이 안 되고 다른 기업에서 먼저 들어가서 이제 선점 효과도 떨어지고 뭐 그래서 세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누가 들어와요? 컴투스. 예, 컴투스 홀딩스. 예, 컴투스 홀딩스가 야, 그럼 뭐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들어오죠. NC소프트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이거 한 달 했어요. 지금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게임하는 유저는 정해져 있고 플레이어 다 이제 똑같은 곳에서 이 화폐 가치가 늘어나려면 총량이 늘어나려면 어쨌든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총 부가가치가 늘어나야 되는 게 전제잖아요. 시가총액이 이걸로 인해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 커진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 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기존에 게임하던 사람들이 과금하는 구조 외에 누군가 여기 유입돼야 이제 이게 더 확장성을 갖고 커지겠죠. 그런 걸 한번 추적해 보는데 만약 안 되면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잘 될 경우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 안 됐을 때 어떻게 될까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이게 100개 유치하기 전에 딴 데서 또 플랫폼 만들어서 또 해냈어. 그러니까 자꾸 지체돼서 그러면 어떤 모습을 그리냐면 또 뭐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뭐 이렇게 이런 경로를 걸 수도 있겠죠. 주춤. 그 바로 급락 안 하겠죠. 왜냐면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은 작은 비중으로 난 이거 암만 공부해 보니까 확신이 왔어. 난 이거 될 것 같아. 그런데 여기다 어느 정도의 비중을 실을 수 있냐는 거죠. 투자는 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확신이 들었는데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 다만 이제 계좌를 쭉 보시면은 뭐 100% 이상 수익 난 계좌들, 100% 이상 수익 난 계좌들의 투자 규모를 보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실었기보다는 작은 비중이었을 확률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되니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뒀기 때문에 변동성을 타고 그 수익이 나왔을 확률이 많고요. 두 번째는 운이 좋아서 갑자기 뭐 팔 기회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린 경우가 있죠. 뭐 한두 달 만에 뭐 100%, 200% 올라가려면 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거나. 근데 그게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무리하게 배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치가 내가 배팅을 해도 될 만한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치에 있으면 변동성이 당연히 커집니다. 변동성이 커요. 하루에 뭐 10% 남짓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자금과 자기의 믿음이 없이는 이런 거 들어가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2차 전지단도 소재단이 작년엔 주도했는데 결국 소재단이 지금 가격을 한 4년치 뭐 이렇게 미래 실적을 땡겨와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생태계가 같이 간다면 작년 1년 내내 소재는 갔는데 장비는 안 갔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종종 야 이제는 좀 장비를 보는 게 좀 편해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우리 방 쪽에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수익 실현한 게 엠플러스였죠. 엠플러스를 수익을 실현했는데 결국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조용할 때 들어갔다가 남들이 환호할 때 나오는 거. 그러면 뭐가 편하냐면 극단적인 리스크의 변동성에 노출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것도 개고생했어요. 왜 고생했냐면 뭐 이쯤에서 대충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빠져요. 한 20% 빠진 거예요. 20% 빠졌다가 여기서 보니까 이제 높죠. 네, 여기서 보니까 뭐 높죠.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는 수익이 안 났고요. 어쨌든 전략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중요한 거는 주식은 마라톤이에요. 이번 한 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투자 아이디어에서 수익을 얻었으면 그걸 적립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 투자 아이디어에서 또 수익을 얻어서 쌓아요. 이렇게 쌓아 나가면 누적으로 어느 순간에 복리가 돼서 자산이 이렇게 뻥튀기 되는 거지. 그냥 한 방 한 방으로 하면 그 한 방에 계좌가 다 녹아버릴 수도 있죠. 그게 미수나 신용을 썼다면 그 한 방에 그냥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 마지막에 항상 수익률 게임할 때 2의 제곱으로 뭐 이렇게 갑니다. 이 몰빵. 야, 그냥 100%씩 계속 나요. 이게 뭐 신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빵이면 예,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이게 너무 짜릿짜릿해서. 예, 2의 배수. 그러니까 한 방의 유혹이 너무 짜릿하다 보니까 그냥 뭐 신용, 뭐 풀로 쓰고 이러면은 뭐 계좌 불어나는 게 정말 그 상상이 안 갈 만큼 불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걸 지키는 경우는 제가 오랜 투자 경험을 통해 보건데 잘 없어요. 언젠가는 빵이 들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실력이 있어서 쭉 올라가는데 결국은 이거 못 피해가고 또 주기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투자를 좀 시작할 때 이 위험 관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시면 좋은 습관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종합예술이에요. 시황, 거시적인 매크로 이런 것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종목을 봐서 분석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절제와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모든 게 어우러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연간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 한 20% 수준만 쌓아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엔 그렇게 한 자산은 거의 안 무너집니다. 그렇게 쌓은 자산이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고 가야 될 길 같은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 투자 문화는 그렇게 잘 안 돼 있죠. 언제나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거, 급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주식은 뭐 언제나 있죠. 예. 모멘텀이 강하고 이런 주식이 있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결코 좋은 결과로 오지는 않더라. 그런 말씀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종목 아까 말씀드린
못 들은 게 왜 삼성전자가 올해는 좀 넘어갈 수 있느냐 그 기대를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ESG라는 게 화두가 돼요. 이제 ESG는 이 그린플레이션은 뭐 스스로 모순도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 유럽에서 워낙 원자재난이 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텍소노미를 했는데 LNG하고 원전을 결국 채택을 했죠. 결국은 이걸 LNG가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탄소 배출이 되는데 석탄보다는 덜 나니까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없이 살 수 없는데 그래서 ESG라는 게 지금 표준 모델이 정착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해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겠는데 투자자는 그 기회를 보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 ESG 관점에서 뭔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제 올해부터 그 인텔의 CPU가 다 바뀌죠. PC용 그 CPU가 다 바뀝니다. 사파이어 래피즈하고 이렇게 서버용으로 이게 다 바뀌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걸 안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가 되는 거니까 그게 모두가 추구하는 저전력 고효율을 왜 필요로 하냐면 이 서버 센터, 전산센터 이런 데 가면 전기를 엄청 씁니다. 전기를 엄청 써요.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쓰는 거와 고전력 반도체 쓰는 거하고 이 전력 사용량이 그대로 CO2 배출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올해 다 공정하고 이게 바뀌는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과거의 수급만 가지고 분석한 걸로 뭐 윈터 이즈 커밍 이렇게 했다가 쏘리로 끝났지만 그러한 스토리보다도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환경. 지금까지는 ESG에 대해서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ES 경영 평가 보고서라는 게 기업 분석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서버 센터를 갖고 있는 게 빅테크 기업이에요. 아마존,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데서 비용을 아낄까요? 그 기업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는 그냥 부르면 콜이에요, 콜.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올해 안에 DDR5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CPU가 신형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거 출하해서 만약에 지금처럼 공급난이 유지되고 이번에 삼성 시안이 또 그 방역 문제 때문에 한두 달 또 멈추죠. 이 공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행동은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의 이면에 흐르는 거를 잘 보면은 야 이거 그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지금 봄부터 이게 공정이 바뀌어 들어가는데 그거 내가 먼저 좀 확보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 물건을 그러면 입도선매라도 해서 예전처럼 전화 걸어주면 바로 갖다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급난, 도처에 묶여 있는 공급난.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또 시스템 반도체가 올해부터 정상화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엑스노스 2200이 계획대로 정말 2억대 가고 중국에서 비보 오포에서도 삼성의 엑스노스를 쓰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엇보다도 엔비디아나 이쪽보다 굉장히 싸거든요, 평가가. 그래서 항상 투자는 기대 손실은 좀 낮고 기대 이익이 높은 그런 투자를 선택을 하면은 크게 망가지지 않더라. 잘못 선택하면 좀 지루하더라. 지루한 거하고 리스크하고는 틀린 거죠. 잘못 들어가서 반토막 나는 일은 여간에서 잘 안 나더라. 그것만 해도 아마 올 2022년 투자는 원하는 대로 좀 성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새해에 딱 맞는 2022년에 좀 챙겨가야 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 박원재 수석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받는 사람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수석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